바야흐로 봄입니다. 상춘객들의 마음도 봄꽃처럼 흩날리는 5월. 남원에서는 봄의 정취를 더해주는 특별한 축제가 막을 올리는데요. 바로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춰 시작됐던 춘향제입니다. 끼어버린 막대항문이 아니냐. 대동길 놀이를 비롯해 국악의 성지 남원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흥겨운 공연이 줄을 잇는데요. 춘향제는 저희 시민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남원 시민들이 만들어 온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려 성춘향의 아름다운 얘기를 호세의 길이 전하고 춘향의 고장인 남원에서 제48회 춘향제가 열렸습니다. 남원 시민들과 함께 해온 100여 년의 시간. 이제 춘향제는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죠. 춘향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어떤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예술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축제. 춘향제를 만나러 사랑고을 남원으로 떠나봅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난 곳. 이팔청춘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무대가 바로 이곳 광안루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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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 내 사랑이야. 1931년부터 광안루에서 성대한 제사가 치러지는데요. 바로 5월 단오날에 열린 춘향 기념제입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그 삼엄한 시대 속에서도 성대하게 막을 올린 춘향제. 당시의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수천의 사람들이 몰린 이 축제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자 일제는 만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훗날 중일 전쟁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처럼 불안한 국정 속에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더욱 악랄해지게 됩니다. 시작된 시기가 1931년이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가까운 곳에 그 일본 신사가 만들어져 있고 금암봉이라는 곳에 신사 참배도 강요되는 그런 시기에 그 권본을 중심으로 해서 춘향과 관련된 재앙을 모시게 되게 되고 가무와 같은 기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인 기생. 이들을 양성하고 관리했던 곳이 바로 권본입니다. 이 권본의 기생들이 재향을 올리면서 시작된 게 바로 춘향제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에 왜 이런 제향을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성운동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 항일 정신과도 연결됐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춘향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이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다 남원으로 넘어와 남원 예기조합의 으뜸 기생이 된 최봉선인데요. 그가 바로 춘향 사당을 건립하고 춘향제를 시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입니다. 이 최봉선이라는 분이 1924년에 남원을 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게 춘향골이야? 열려는 불경이불하고 열려라는 그 정신이 우리가 버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춘향을 숭상할 수 있고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서 발전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200원을 내놔요. 1931년 많은 이들의 염원 속에 지어진 춘향강. 이곳에서 춘향을 기리는 제를 올리면서 춘향제가 시작됐는데요.
주목해볼 점은 여성 제관이 중심이 돼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제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춘향각 건립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생들과 지역의 유지들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평양, 개성, 한양, 동래, 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자. 거기에서 모금된 것이 1,200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당시 권번의 기생들은 가무와 기예를 전문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춘향사당을 건립하고 춘향제를 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기생을 누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이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 봤을 때는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 입장에서 무언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 일반 양반의 어떤 아녀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기생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을까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사또라는 악의 권력에 저항한 춘향처럼 노래와 춤으로 민족의 한을 풀어간 예인들은 자신만의 기계와 용기로 부당한 시대에 저항해왔는데요. 신분차별과 성차별이 여전했던 시대, 민족 정신마저 억압당해야 했던 그 당시에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고자 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맺은 이곳, 광안루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거닐며 민족의 얼을 키워왔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이 재판소이자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당시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까지도 치밀하게 통제하려고 했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남원의 지식인들과 권번 소속 기생들이 힘을 합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남원 춘향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벽을 막기 위해서 구멍 사이 이렇게 나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막아가지고 공간을 감옥으로 썼던 이런 것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간들 서로 이렇게 이 칸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한때 돌로 된 감옥을 갖춘 완전한 관청이란 의미의 석정화전으로 불린 광안루. 당시 일제는 이곳을 재판소와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마저 잃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최봉선. 그에게 춘향제는 긴 어둠의 시간을 떨쳐낼 희망의 씨앗이자 민족의 봄을 꿈꾸게 하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억압을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쓰면서 점점 일본 사람으로 교화 순화시키려고 한 것이 조선시대의 연려정신으로 자꾸 방향이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권본을 그래서 내쫓게 된 것이죠. 그 최봉선 씨가 수기가 밤중에 몰래 와서 광안루에 와서 제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향을 모셔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최봉선은 꿋꿋이 춘향제를 이어나가는데요. 암울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정신의 발로 춘향제. 그 정신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와 이제 곧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춘향제는 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는 춘향이라는 인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인물 중에 춘향이이고 왜 많은 소설 중에 춘향전이었을까요?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춘향전. 신분을 초월한 사랑,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절개와 충절. 이 세 가지 요소가 춘향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남원에서 한평생 사실 줄 아셨소이까? 한국 고전문학사에서 가장 유서 깊은 연애 소설이자 베스트셀러인 춘향전. 각종 이본만 300여 종에 이르는 춘향전은 다양한 장르로 재생산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데요. 시대뿐 아니라 국경도 초월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아유, 대단했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춘향전만큼 파급력을 가진 그런 그 소설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도 우리 주변국이었던 일본이나 중국에도 충분히 소개되고 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뭐 드라마나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런 이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춘향전이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시대에 맞춰 이야기가 재생산됐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핀 꽃이라는 옥중화는 춘향전을 개작한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봉건적인 윤리 규범이 아닌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개인의 권리와 남녀 간의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의 바탕을 둔 새로운 주제를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춘향전은 남원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로 변함없는 위상을 입증했죠. 다양한 그 이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완판보처럼 목판으로 간행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필사해서 손으로 직접 쓴 것들도 있는데 다양한 이분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대중적으로 또 인기가 있고 그 인기가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 틀은 바뀌지 않지만 자기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색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제 작품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하게 공감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향의 상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춘향전은 어떻게 전국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춘향전이라는 소설의 투영에 어떤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을까요?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식민지배라는 게 이 변학도라고 하는 당시 어떤 봉건 지배 계층의 어떤 권력자한테 저항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식민지배라는 어떤 상황에서 그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저항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또 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춘향제가 시작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춘향이 보인 저항 정신이 당시의 식민지 상황과 맞닿아 있었고 무엇보다 기생들과는 같은 신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본에서 봤을 때 춘향이는 기생은 아니었지만 기생의 딸로서 당신들과 이렇게 어떤 동질적인 그런 동질성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신분이 낮거든요. 기생이든 기생이 아니든 낮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어떤 사랑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이야기. 작품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강폭하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단순히 어떤 순종적이고 지고지순한 어떤 사랑만 쫓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강인함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춘향입니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 사랑과 정절로 대변되는 시대적 가치는 지키되
잘못된 사회상에는 불굴의 의지로 항거한 춘향. 당시의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이들은 춘향에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습니다. 춘향전은 오랜 기간 변주를 거듭하며 시대에 따른 우리 조상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신분에 따른 제약과 남녀 차별, 하물며 일제의 탄압까지 감내해야 했던 여성 예술인들. 그들은 춘향이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춘향제는 여성 예술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잔치처럼 모여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아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뜻이 있는 우리 조상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연료 춘향이의 전설이 깃든 성황리에 자리를 잡은 춘향제는 1950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데요. 남원군이 주관이 된 향토 문화재로 확대된 겁니다. 이후 1960년대엔 전라북도가 이 축제를 주관하며 도 대표 축제로 성장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전쟁 중에도 빠짐없이 춘향제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인데요. 그 중심에는 최봉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피난 행렬 속에도 그에게는 일편단심 춘향뿐이었습니다. 영정을 그려서 모셔놓고 있는데 6.25동란 때 피난 가면서 집안의 살림살이는 놔둘 망정 그건 들고 가요. 네, 피난 가면서도. 그 혼란 시기에는 그냥 행사는 없고 제사만 모시죠. 그게 최봉선이가 앞장서죠. 네. 춘향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최봉선. 아쉽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1966년 한 신문 인터뷰를 끝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60대 중반까지도 여기 계셨는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려춘향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온몸을 기울여서 하기는 했는데 언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은 제가 최봉선 씨의 그 묘지라든지 뭐 이런 건 저도 모릅니다. 네. 최봉선은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서 1974년 74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광활루에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남아있는데요. 광활루에 걸린 수십 편의 시문 중 단 2편만이 존재하는 여성이 쓴 시 중 하나입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동생을 잃은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합니다. 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거니는 광활루원. 매년 춘향제가 열리면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왔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춘향제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거든요. 춘향제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라북도는 말할 것도 없이 기차가 미어진다든가. 춘향제가 1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축제를 함께 지키고 성장시켜온 남원 시민들의 노력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네뛰기 대회가 베풀어졌는데 우거진 녹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네는 그 옛날 이도령. 제가 남원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제 형제도 많습니다. 언니, 남동생들 해가지고 손을 잡고 다 같이 이제 춘향제 구경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길놀이를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 길놀이를 참여를 해서 남원 시민들이 엄청 환호해주고 박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신나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길놀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때는 남원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길놀이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테마가 있는 거죠. 춘향이 만남부터
강원 급제해서 이제 뭐 변사또가 내려오고 뭐 남원여고의 춘향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진여고의 춘향이가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학교에 서로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런 경험, 길놀이 경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을 때 이제 제 일상까지, 그러니까 세대를 잇는 그리고 남원 시민들을 잇는 끈이고, 그다음에 제 자긍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향의 모든 과정을 맡았던 기생들 대신에 남원 지역 여고생들이 재관이 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함께 즐긴 지역의 축제. 춘향제는 그렇게 남원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남원의 자랑 소리가 어우러지고 축제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한바탕 즐길 거리가 마련된 축제. 여기에 전통미인을 선발하는 춘향 선발 대회가 자리를 잡으며 춘향제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최봉선을 주도로 시작된 춘향제는 그렇게 1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춘향고을 남원을 빛내왔습니다. 100회를 맞이합니다. 이 100회를 통해서 춘향다움 그리고 춘향의 모습을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가 숙제인 듯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향제의 어제를 기억하는 이들의 구술 기록을 수집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치러진 춘향제의 귀중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저희 이제 그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자료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도 안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행보 중의 하나는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발굴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적 정신과 공동체적 주체의식이거든요. 우리 것으로 보호하고 싶어 하고 우리 것으로 세계 무대에 내놔서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0년의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학술적인 가치에서부터 뭐 문학적, 예술적. 근데 그 요소 가운데 우리가 자칫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 축제를 만들어 갔던 그런 정신이 조금 더 산업화되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는 바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스스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자각을 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의지를 다지고 한바탕 즐기는 예술의 무대가 펼쳐진 춘향제. 여전히 남원에 보면 춘향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 사람들은 춘향제가 망하면 우리가 망한다. 소득을 위주로 한 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소득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문제다. 웃고 떠들고 그 시간 지나버리면 내가 뭐 됐지? 이게 아니라 전통은 지키되 형식은 유연하고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 예술가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시선으로 춘향제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무대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도 우리 딸아이가 사는 그 앞으로의 그 시대에도 춘향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춘향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조상들의 노력으로 태동되고 지켜온 축제입니다. 춘향제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독립의 염원과 평등한 사회를 꿈꾼 이들이 벌인 한바탕 축제. 남원이 가진 문학적, 예술적 자산, 그리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남원 춘향제는 이제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세계인의 축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우롱 올 리가 없지만은 옛일을 생각하니 당명황은 만고 영궁이나 양귀비별에 울어